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옥입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을 부려서 돈을 빼앗기는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들에게 속아서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가 범죄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고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가담하는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모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업무를 지시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다 주었다가 범죄 가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의 항소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이 되었으나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이 피고인에 대해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보면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증권회사에서 외근직으로 고객들로부터 서류에 서명을 받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직전에 현금 수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 바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다음 돈을 세면서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촬영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태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그러한 입금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후 업무를 지시한 팀장에게 투자금 이관 업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향후 투자금 이관 업무는 하지 않고 서류 서명을 받는 업무만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점,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업무를 가려서 한다고 질책하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담당 팀장에게 오늘 대기하였으니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저는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출석해서 조사받으면서 미리 다운로드 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은 물론 보이스피싱 지시자들과의 녹음 내용도 모두 이미 제출한 사실 등에 터잡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첫째, 피고인의 채용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올린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투자증권의 팀장으로부터 외근직으로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예약한 고객들을 직접 내방해서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설명을 들은 후에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서류 가방, 서류 봉투, 서류 받침대, 볼펜 등의 준비물과 함께 출근 전 준비 사항을 안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당 팀장이 요구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신분증을 보내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채용 과정에 수반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속할 회사를 방문하거나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담당 팀장을 만난 일도 없었던 점들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대면 방식이 채용 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채용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이례적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담당 팀장 사이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불필요한 질문을 받으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고객과 직접 연락하지 마라. 현장 도착 시 목적지 건물 보이게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으로 피고인이 외근직으로 직접 고객을 만나서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고객과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업무상 당연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직접 연락을 막은 점, 서류 서명과는 무관한 현장 근처에 사진을 보내도록 한 점, 고객에 대한 인사 멘트 문구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시한 점, 고객과 언제 인사할지 여부라는 일반적인 사항까지 세세하게 통제하고 만남 과정을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 올리도록 한 점 등은 비록 외근직이라고는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고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이상함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면서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는 것이 불안해서 피고인의 차번호라도 알기 위해서 찍었다 피고인의 차량을 찍은 이유를 설명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현금 수거 업무의 불법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09만 원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투자증권의 투자금 이관이라면 투자증권 또는 그와 관련되는 회사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서 받은 입금자 명단에 따라 수당 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9만 원을 한 명당 100만 원씩 나누어서 무통장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받을 수당을 투자금 이관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객의 허가 없이 피고인이 직접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업무의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숙지한다면 보이스피싱에 가담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